자, 여권을 이끌고 있는 두 남자죠. 바로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태원 차장. 네. 아니 뭐 사이가 한참 좋아지는 듯 하더니 지금 또다시 또 티격태격 하고 있네요. 7.4 전당대회를 통해서 화려하게 여권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김무성 대표가 이제 작심한 듯 몇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730 재보선에서 11대 4라는 굉장히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압승을 거둔 자신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당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당대표가 된 인물답게 이번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해서 작심한 듯 굉장히 강도 깊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자,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했는지. 지금 김무성 대표 표정이 벌써 다르죠, 그죠? 네. 예.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인데요. 박 대통령 7시간, 이게 세월호 참사 당일입니다. 그때 당시 퍼진 유언비어는 김기춘 실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네요. 분단위로 움직이는 걸 밝혔어야 하는데 안 밝혔기 때문에 의혹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10번이라도 국회에 나와야 했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걸 갖고 지적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다 대변했는데 또 불러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거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 정치인의 워딩은 사실 굉장히 말의 행간을 읽어야지만 이 의미가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작심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가 이루어진 게 9월 4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이었고요. 저 기사가 나온 건 9월 7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저 말을 올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심 발언을 한 것이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현재까지 이렇게 세월호 전국 교착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귀에 많이 꽂혔던 얘기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건 청와대와 집권 세력을 전부 싸잡아서 비판한 건데요. 왜 저렇게 해서 야당에게 빌미를 주느냐. 국민들에게 소통 못한다는 얘기를 듣느냐. 그 부분을 겨냥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던진 겁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김무성 대표가 우리 박정훈 앵커의 지목을 받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목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그 지목을 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라고 했는지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지명합니다. 김기춘 실장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직돼 있다는 말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거든요. 센 얘기예요, 사실. 예, 웃으면서 하지만 정말 뼈가 있는 얘기고 결국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통 윗분 뜻 받들어 잘 모시겠다.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소감을 밝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보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애둘러서 저렇게 웃으면서 비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사실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여권이잖아요. 청와대와 또 정부, 그 다음에 당이 있는 거잖아요. 여당이 있는 건데 이게 잘 조화가 되고 화합이 돼야지만 잡음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관계가 삐걱거린다.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은 조짐이죠. 그렇죠. 그 여당의 아주 중요한 축인 청와대와 또 집권당의 대표라는 두 축이 원활하게 협조되지 않으면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정부 당과 청와대는 분리돼야 된다. 당청 분리해서 한참 노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좀 정책을 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지금에서도 지금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른바 경제 살리기 정책 이 부분은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의 협조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죠. 근데 지금 당청 관계가 분명히 황우여 전 대표하고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인선도 그렇고요. 그렇죠. 글쎄요.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현재의 권력, 미래의 권력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권력이 아직 정면으로 빅뱅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김무성 대표가 조용히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조짐들이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권력 게임의 양상이라고 저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충돌할 한판의 게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네. 뭐 청와대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대표가 된 뒤에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 형 동생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물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먼저 잠깐 코멘트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 대표가 될 때 김무성 대표로서는 친박이 아니었잖아요. 예. 비박의 대표 주자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공정한 게임을 최소한 친박 쪽을 지지하지 않는 공정한 게임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고 해달라는 그런 시그널을 여러 번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 게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전화할 때는 한 번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을 김기춘 실장한테 실제로 했었고요. 김기춘 실장이 뜨거워라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나에게 직접 전화 자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던 장면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어쨌든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좀 계속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청와대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에 대한 장악력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금방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야당하고 청와대하고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칫 청와대가 이러다 고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은, 청와대는 국정의 성과를 중시한다면, 예. 당은 민심에 바탕한 지지, 예. 이것이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재 바깥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민심을 갖고 있는가를 현재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이 지나치면 이른바 포퓰리즘적인 요구들도 당에서 나오는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 예컨대 세월호 해법만 해도,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예. 다시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청와대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수사권, 기소권까지 줄 수는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라는 얘기를 넌지시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한 적이 있었고.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기 타개하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원칙이 깨진다면 자칫하면 앞으로 이런 계속 민심을 앞세운 무원칙에 끌려가게 되면 국정이 힘들어진다. 예. 이런 대립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당청 간에 이견이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 관계가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여권의 두 축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제 두 분 좀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